여러분, 최근 부동산 시장에 또 한 번 폭탄급 이슈가 터졌습니다.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부활 가능성인데요. 집을 팔았는데 번 돈의 80%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제도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그 제도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자산과 전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세율의 실체 분석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합니다. 주택이 많다는 이유로 가렴주 구형의 징벌적 세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계산을 해볼까요? 다주택 보유자가 그중 아파트 한 채를 매도했는데 취득가가 10억이고 매도가가 15억일 경우 시세 차익 5억 발생했다고 하면 이 경우 양도세만 약 4억 1,250만 원이 됩니다. 계산상 차익은 8,875만 원에 불과하죠. 그러나 매수 시 납부된 취득세, 보유 중 부과된 재산세, 종부세 등 이미 납부된 비용 등을 계산해보면 실질 차익은 많은 것 같지만 실익이 없거나 물건에 따라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제도가 언제 왜 생겼는지 그 배경을 볼까요? 문재 인정권 집권 시부터 금리는 0%대 바닥세로 시중에는 돈이 넘쳐났고 집값이 폭등하고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는 고강도 규제 정책을 연이어 내놓으며 시장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시장은 새로운 규제가 나올 때마다 역반응을 보이며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 극단적 세율이 2020년 7월 등장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각종 규제, 대출 규제, 보유세 등 온갖 규제로도 안 잡히니 다주택자들을 투기행위자로 보고 강력한 세금으로 시장을 안정시켜보려 한 세율 정책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기본 세율에다 30% 중과세율을 적용, 최고 세율이 82.5%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런 초강력 세율 정책으로 집값이 잡혔을까요? 아닙니다. 집값은 안 잡히고 2021년까지 집값 상승세는 계속되었고 진짜 집값이 꺾인 건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양도세 폭탄 등 규제 정책이 아니라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2022년 미국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시작하면서 한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기준금리가 3에서 4배 상승하고 대출금리가 치솟아 여기저기서 아우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레고랜드 PF 사태, 둔촌주공 미분양 사태 등 큼직한 이슈가 터지며 부동산 시장이 급냉하고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온다는 말까지 나오며 주택시장이 심각해지자 이때 정부는 결국 양도세 중과를 2022년 5월부터 한시정유예를 선언합니다. 없앤 게 아니라 잠깐 미뤄두자였죠. 네 번째, 그렇다면 이 세율이 왜 지금 다시 이슈일까요? 문제는 이 유예 기간이 2026년 5월 9일 종료됩니다. 이제 약 4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부 전문가들 입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경제신문 등 일간지에 기사까지 나오게 되며 이슈가 되고 있는 거지요. 분위기가 이러자 정부는 곧바로 부인을 했습니다. 종료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국민이 아 그렇구나 하고 믿으면 되는데 쉽게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정부 정책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얼마 전 6.27 대책 사례를 볼까요? 6월 26일 대출 규제는 사실무근이다라고 공식 부인하더니 다음 날 6월 27일 강력한 대출 규제 전격 발표하고는 그 다음 날 6월 28일 즉시 시행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전례 때문에 정부에 결정된 바 없다는 안심 메시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증세를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집값 안정을 다주택자들이 해집고 있다고 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단지 복지 지출 증가 등 지나친 선심성 예산 낭비 등 과도한 지출로 인한 세수 감소로 재정 건전성 압박이 주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금 안 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증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징벌적 양도세를 다시 부활시키는 게 아닌지 시장이 예의주시하며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만약 시행이 사실로 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 특히 무주택자이거나 찬성론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급매물이 쏟아져 나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과거 사례나 데이터를 보면 정반대의 현상이었습니다. 다주택자 매물 오히려 소폭 감소하고 집값 상승기라 버티는 전략을 선택하고 지금 현재도 세율이 높았던 상태에서 추가 인상이라 충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오히려 매물이 잠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를까요? 제한적이지만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0%에서 30% 중과로 가는 거라 수치상으로만 봐도 충격이 더 클 수 있죠. 즉 49.5%에서 82.5%로의 점프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2020년 대비 다주택자 수가 대폭 감소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서울과 경기 12곳으로 제한적이고 이미 증여나 매매로 매물 소화가 된 것이 많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무서워 급매물이 나온 물건 쉽게 살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에겐 그림의 떡일 수 있습니다. 그런 물건은 시장에 나오기 전에 이미 매수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시장 상황입니다. 급매물이 나와도 일반인이 잡기는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시행이 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 3가지 정도만 찝어볼까요? 매물 동결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 걱정에 또는 별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행 전 매도를 실행할 것이고 남은 사람들은 82.5% 세금 내느니 보유 선택해서 현재도 부족한 매물이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길 걸로 예상됩니다. 증여시장으로 대이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도세 82.5% 대비 증여세 50%, 이런 세율로 과도한 양도세를 내느니 너나 나나 증여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증여받은 자녀는 5에서 10년간 매도시 불리한 조항이 있어 결국 증여로 매물이 소화되면 향후 이 기간 동안 이러한 주택이 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 결국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 봅니다. 시장의 교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상적인 가격이나 거래 감소하고 시장의 투명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2023년 조정지역 재지정 때 비슷한 우려와 현상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전에 하지 않는다 부인하고는 시행을 하게 되면 시장 혼란 가중되는데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까 우려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책을 시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매물이 오히려 동결되고 증여 쏠림이 현상이 가중되며 거래시장이 왜곡, 실효성이 불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집값 안정화 효과 미미했고 금리와 시장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받는 등 부작용이 더 큰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80% 넘는 세율은 정상적 과세 범위를 초과한 과도한 세금으로 실질적 재산권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82.5% 양도세 부활은 집값 안정화에 그 실효성이 불분명하고 시장 왜곡과 거래 위축 우려가 오히려 가중돼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더 클 가능성이 과거 사례나 데이터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는 신중한 판단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부동산 정보를 받아가세요.